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랄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은 요즘 아주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는 이 남인순 씨죠. 이 남인순 이 세 글자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분의 유명세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남인순이라는 세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아마 인순이는 유명한 가수 인순이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백 명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남씨는 그렇게 적은 숫자의 성이 아니니까 아마 남인순이라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수십 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 남자, 남명남자, 어질인자, 순할 순자, 이것은 참 널리 쓰이는 세 개의 글자입니다. 뭐 성은 남씨 성은 패밀리 네임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름은 즉 개인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기본 네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자로 쓰여진 이상 상당히 일정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 속의 글자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 그리고 부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과 또 한 사람과 또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죠. 예, 하여튼 우리는 자기 이름자가 막 한자로 지어졌으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알아서 최소한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이 백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돌림자는 종자입니다만은 이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 학자, 선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참 못했는데 또 하기 싫어했는데 이름자의 의미를 알고부터는 이름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이름값은 다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선비라는 뜻인데 선비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 이 트롯 열풍이 아주 이렇게 대단한데 거의 뭐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좀 더 심하게 좋은 의미에서 심하게 말하면 광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광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광풍, 트롯 광풍.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름값을 아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있죠. 영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꽃뿌리 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글자는 바로 이 꽃화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꽃, 잎, 꽃, 받침 이 다 합친 꽃송이를 영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웅자는 뭐냐면 이게 수컷 웅자죠. 수컷 웅. 이 자웅 할 때 이 자자를 이렇게 쓰면 암컷이고 자자고 웅은 이것은 수컷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요 보면 이렇게 된 팔뚝이고요.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는 팔을 이래 가지고 뭡니까? 이 알통 있죠. 이 부분 전체를 그린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팔뚝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의 몸을 뜻하는 이걸 집어넣으면 바로 굉자가 되는데, 굉자가 팔뚝 굉자예요. 네.
뭐 이 글자나 이것이나 이것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이걸 더 정확하게 쓴 글자가 이 글자예요. 괭. 예. 그리고 고자를 쓰면 뭡니까? 이게 이 다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고예요. 그러니까 고괭 그러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 몸을 떠받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주 대신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들을 고갱이라고 그래요. 고갱지신, 고갱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런데 그 영자와 웅자를 합쳤으니까, 그리고 아주 이 좋은 이름이죠. 이 꽃 같은 참 꽃이라는 기록은 뭐냐면 영걸, 혹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자에. 예. 그리고 웅이라는 건 사나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여자 이름에는 웅자를 안 쓰죠. 그렇죠?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남자, 수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영탁. 예, 영탁 원래 성이 박씨입니다만은 영탁이라는 이름도 길영자 아닙니까? 거의 오래다, 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탁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게 원래 모양이 뭐냐면 새를 잡는 그물입니다. 새를 잡는 그물이 긴 막대가 있고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새를 여기다가 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것이 새예요. 새 한 마리입니다. 근데 새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잡는 그물을 가지고 새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새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수 영탁이는 그 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트롯 가수는 드디어 이름대로 살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선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있는 인순 그리고 남인순이라는 세 글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치하는 이 국회의원인 남인순 씨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 도덕적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성인도 잘못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래서 또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바로 짐승과 다른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이 하나의 덕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는 말이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잘못이 과오할 때 잘못이죠. 즉 잘못을 하면 물은 뭐냐 하지 말란 말이고, 탄자는 뭐냐면 이 마음심이 들어가야 되죠. 물탄개. 그러니까 이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라. 잘못이 있으면 즉시 잘못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주역 익괴, 주역이 64개 가운데 익괴라는 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견선. 선을 보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바꿔 말해서 나도 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가적게, 잘못이 있으면 유과 즉 개 고쳐라. 이거 아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과즉 물탄개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역 익괴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가즉 개,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안 고치면 참 그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자성어로 치면 바로 이 두 마디를 합쳐가지고 지과
잘못을 알면 반드시 필개, 지가 필개, 지과 필개. 이것은 바로 천자문에 옛날에 5, 6살 때부터 외웠다는 천자문에 있는 바로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변명으로 이 일관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공자님 시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인이지 않습니까? 소인들의 그 잘못, 소인들의 과야, 이건 제시사라 그래서 종결사가 아닙니다. 소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그렇죠? 반드시 이때 문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문식이란 말, 혹은 변명한다 하지 말고 변명한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말이죠. 온갖 뭡니까? 변명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소인의 잘못은 고치면 되는데, 지가 필기하면 되는데, 과적 물탕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무슨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점점 더 얽혀가지고, 결국 그걸 좀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친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남인순 씨를 위해서 남인순, 이 세 글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원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이 갑골문에 보면 3,500년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 부분은 말이죠. 위에 이게 장식이기도 하고, 위에 어떤 이런 데다가, 틀에다가 달기 위해서 한 이렇게요. 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 종자 있죠? 종. 종. 혹은 경 있죠? 경쇠할 때 경. 종경. 그래서 여기 앞에 편자를 달아버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악을 정비할 때 편종, 편경을 또 다시 또 제작하셔서 만들어서 지금 이 세종대왕이 능인 영릉에 가면 그게 박물관에 이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경,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걸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데 걸어놓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들이에요. 취주악기가 아니고 타악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도 그 악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만 원래는 악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남북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방향을 얘기할 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또 옛날부터 말이 먼저 있었지 글자가 먼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만 년 동안 말이 있다가 글자를 나온 것은 해봐야 한 3,000년, 4,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글자를 말할 때 이 남이라는 이 발음을 어떻게 남쪽을 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바로 이 악기 남자 글자를 빌려 쓴 겁니다. 빌려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남쪽이라는 말을. 동서남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원래 그런 뜻이었구나. 남쪽이지만 원래는 이 악기, 타악기 중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타악기였구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인자는 원래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요. 뒤에. 원래는 이렇게 썼죠.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 인자입니다. 좀 이렇게 나는 나야 하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큰 대자가 돼요. 나는 나야 하고 서 있는 거 이렇게 대자.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가 인자예요. 이 두 인자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그냥 여기 여러분 이 코얼 있죠. 동등부호. 그래서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 뭐 잘났고 못나고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평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라고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이자로 보는 것과 이거는 동등부호, 이렇게 해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는 그냥 어질다, 어질인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질다고 말하면 말이죠, 이 범위가 도대체 좀 모호하고 어진 것이 거의 뭐냐?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자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인이란 한 글자에 대한 이 고금의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 공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까지 아주 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이 설명을 한 분이 참 많죠.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듣고 보면 어질인이 아니라 어질어질해져요. 어질어질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이 결국은 공자 이전에 물론 있었던 거지만 인을 가장 강조하고 인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한 분이 공자님이시니까, 그리고 공자님이 창시한 유학의 핵심이 바로 또 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인이 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선 이 인이 도대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인가, 이것만 해도 또 오랫동안 또 논쟁거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의 있죠. 정자, 주자, 또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런 분들은 인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일본의 이토 진사해라는 말이죠. 이등 인재, 인자 이게 아니고 이자 이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할 때 이등 인재라는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과 우리나라의 다산 정다산 선생, 이 두 분은 특별히 이 두 분은 바로 인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해서 측은지심 같은 거, 이런 마음을 실천해서 어떤 뚜렷한 이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을 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 인의 예제가 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자나 주자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 있는 것, 실천을 해야 그게 인의 예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자님이 인을 그렇게 강조한 공자님이 어떤 것을 인이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자들이 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겁니다만은, 선난이 후획, 이것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쭉 치면요, 이 앞설 선자이고요, 어려울 난자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어려운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하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꾀를 부리고 하지 않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하고, 이 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얻는 거잖아요. 얻는 것. 이게 원래 사냥해서 수확해서 얻는 겁니다만은, 어떤 일을 해서 생기는 거기서 생기는 뭐 재물이라든지 혹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익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남보다 뒤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 이 송나라 때 위대한 위대한 정치가 한 사람인 이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악양록이라는 곳에서 선천하지 우요 후천하지 락이라 그래서 세상에 걱정거리는 내가 먼저 하고, 천하의 이 즐거움은 내가 제일 뒤에, 남들이 다 가지고 난 뒤에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내가 하고 없으면 그만이다. 선우후락, 선우 걱정거리, 걱정 우자죠. 그리고 후락, 즐거울 낙자, 선우후락, 이게 바로 공자님의 선난이 후획,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공자님 우선 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난이 후획,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에 하는 것, 이것이 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욕 리빈, 내가 서고 싶으면 립, 이 리빈,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온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도 같이 잘 되게 한다. 내만 잘 되고 남은 못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가 서고 싶은 남은 세워주지 않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짓이 거꾸로 하면. 그리고 군자는, 어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면
남들과 같이 윈윈이라는 요즘 말 윈윈하는 것이 그 인의 한 조입니다. 그리고 기욕달, 이 달자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기욕달이 달인, 예, 기욕달이 달인.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함께 한다. 예, 이런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기복례, 자기의 그 욕망을 이기고 복례, 이 예랑서 일대 공덕심이라든지 뭐 혹은 그 이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이죠. 요거 개인의 어떤 사역이라면 모든 사람이 좋은 것, 극기복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대문 밖에 나가면 대문 밖에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직업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사, 농, 공, 상 뭐 혹은 그 뭐 백정 뭐 혹은 뭐 일꾼 뭐 노예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심지어 똥 푸는 사람 뭐 쓰레기 줍는 사람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 출문 대문 밖을 나가면 마치 그 사람들을 대빈, 예, 대빈 아주 귀빈이죠. 전부 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전부 귀한 사람들입니다. 출문 여기엔 대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 일을 시킬 때 혹은 백성들에게 뭐 부탁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마치 그 대제 큰 국가에서 치르는 제사, 장엄한 제사, 하늘에 지르는 제사, 제사를 지낼 때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기절 바로 다음에 뭐냐면 기소불욕, 기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 기소불욕, 뭘 뭐뭐 하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다, 실시어인, 예,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것, 이거 그런 사람 많죠. 네. 비겁한 인간 많아요. 그거 소인이다 이겁니다. 인자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뭐냐면 공자가 또 제자가 인을 물었을 때 애인 딱 두 마디 했어요. 애인. 근데 인이라는 것이 이게 예쁜 여자 뭐 혹은 자기 제자, 자기 가족, 사랑, 자기 옆에 자기 잘 보이는 이런 사람을 뜻할까요? 그러면 공자가 아니죠. 미운 놈, 고운 놈,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을 이 사랑으로 대하라. 이 사랑도 되지만 말이죠. 이건 아껴라. 아주 귀한 물건을 아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라. 이게 공자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그린 뜻이고 남자하고 인자는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마침 남은 게 순자입니다. 순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인순이뿐만 아니라 순자, 순옥이 뭐 순희 얼마나 많습니까? 순자. 이거 참 이게 좋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글자예요. 요즘 애들 이름 지을 때 순자를 넣어주면 뭐 그 열에 아홉은 안 해요. 뭐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냐. 정말 이 좋은 글자를 촌스럽다고 말하니 참 한자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순은 뭐냐면 이 부분은 이 내천자 아닙니까? 내천자는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요. 물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물이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물숫자로 변하고 말이죠. 이건 천자로 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 머리혈이라 그러는데, 예? 옛날 말은 마리혈, 머리를 옛날에 말이라 그랬어요. 머리혈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생긴 글자냐면 마침 이 그림 보면 꼭 고바오 영감, 김성환 선생의 고바오 영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바오 영감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요것이 이게 사람이고 요 부분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머리 혈자죠.
머리를 크게 강조해서 그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혹은 앉아서 강가에서 강물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강물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듯이 이 순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순리, 따를 순리라는 것이 말이죠. 순리적으로 살다. 순리. 이런 뜻이 이치대로 따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영원히 낮은 곳에서 위로 흐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치를 따른다. 네. 그러니까 이 순자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리를 할까 순리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바로 이 순자예요. 따르자. 그래서 여러분, 하브르 공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자제, 그래서 공자님이 자제, 공자님이 천상활. 이게 아마 이 사수나 수수 같은 공자님의 그 산동성의 그 곡보 가까이 혹은 멀리 가까이 있는 강 이름인데, 사수나 수수에 가서 이 상이라는 강가, 이 위가 아니고 강가에서, 사수가 혹은 수수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갈 서자죠. 서자 가는 것은, 이 서자가 뭐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말이 많죠. 서자여, 같은 여사. 예. 이 사는 뭡니까? 흘러가는 물이죠. 여사부, 이건 감탄사입니다. 불사주야. 예. 이 낮주자, 밤야자. 예. 이건 뭐냐면 그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낮 없이 흘러가는 거나 물은. 그러면 마치 물처럼 흘러가는 이 서자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냐면 세월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초놈을 아껴 쓰고 열심히 공부해라. 네. 공자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부죠.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게 아니라 인생 공부죠. 인생에 대해서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을 한 단계 높여가는 거.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간은 차고 간다. 예. 너의 시수직은 주자가 그랬죠. 벌써 늙어버렸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 거? 자기의 허물이죠. 늙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에 든 건 없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 자신을 모멸한 거 아닙니까? 그 순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이 순자는 따를 순자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되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자연의 이치합니까? 네.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 되겠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순자에 보면, 이런 순자의 해석을 보면, 이런 부지불식을 사실은 이 불식부지가 먼저입니다. 원문에서는 불식부지, 예. 순, 따를 순자죠. 제는 뭡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법칙, 하느님의 뜻, 생각, 이게 제측이에요. 하느님의 법칙을 따라라.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지불식이라는 건 무식 중에서도, 무식 중에 항상 하늘의 그 뜻을 따라라. 이런 의미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중국 고대의 이 민요 가운데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대의 그 민요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소흥. 이건 뭐냐면 이 정치가 흥하는 바는, 바꿔 말해서 정치가 잘 되는 것은, 나라의 정치가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 국민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안심하고 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있을 제자에다가 또 순자 있죠. 순자가 제순,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 이 요즘 말하면 여론. 고집 피우지 말고 여론이 있으면 좀 여론을 좀 따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정지, 소흥은, 재순, 민심이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관중 포석할 때 관중, 예. 관이오, 예. 관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관자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 많이 들어봐요. 순지자는 창이요. 예. 그 다음에 반대말에 역자죠. 역지자는 망이라. 역지자는 망이라. 예.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가 한 말입니다. 사마천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가 뭘까요? 원래 사마천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는 자연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자연의 질서. 이것을 여기에 순응하면 창성할 것이고 창성할 것이고 창대할 것이고 이것을 자연의 이 법칙을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뒤에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민심이라고도 하죠. 민심을 따르면 혹은 하늘이라고 순천자는 흥창이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인이 이 자연인이 민인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불식부지 순재지측 그리고 정지소흥 재순민심 그리고 순지자창 역지자망 이게 다 여기다 보면 전부 이 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머리 큰 사람이 말이죠.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순자예요. 참 중요한 좋은 글자죠. 좋은 글자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는 남인순 이 세 글자를 쓰는 분을 좀 활용을 해서 세 글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